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금융위에서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대출이 많이 안 나와서 또는 대출의 규제가 심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오늘은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에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2021년 5월 31일에 이 자료를 금융위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일단은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서 주담대 우대 조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이 오른 집값 때문에 대출도 많이 안 되고 그리고 내 집 마련하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 주담대 우대 요건에 대한 부분하고 혜택을 좀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알려드리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들,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예전에 뭐 1년 정도 됐을 때 대출의 규제 완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예측한 시기는 이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진행되기 전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었어요. 뭐 이런 것이 제 얘기와 맞게 맞는다고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 정권에서 이 대출에 대한 완화 그리고 무주택자들한테 이런 확대를 하는 거를 제가 봤을 때 이미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규제 지역을 많이 선정하기 전에 집값이 조금이라도 좀 쌌을 때 대출의 규제를 이렇게 완화했더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더 빨리 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이 이렇게 오른 집값을 보면서 지금에서야 이제 대출의 완화를 하는 부분들을 좀 보면서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나간 일일 뿐입니다. 지금 이제 대출의 완화를 지금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오른 집값 때문에 이제 내 집 마련 끝났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쌌을 때 대출을 좀 많이 해줬어야지 지금 와서 하면 뭐하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대출의 완화를 한번 잘 검토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맞는 주택이 있다면 그리고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그런 도구들이 있다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좀 빨리 대출의 완화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대출 완화가 되었기에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확대됐다고 여러분들께서도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간단히 보고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9 대책,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DSR에 대한 부분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2022년, 23년 해가지고 단계별로 시행을 한다고 했고 이제 이번 발표 방안에 담고 있는 것은 서민 실수요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및 우대 혜택인데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에서 이제 9천만 원까지 확대를 하고 생애 최초도 9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이제 확대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기준이 좀 중요한데요.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6억까지 이제 적용이 됐다면 이제 이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9억까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5억까지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 8억 원까지 향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투기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의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가격의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은 필수
요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상향 조정됐다. 우대 혜택 같은 경우에는 LTV가 10%에서 이제 최대 20%로 확대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었을 때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대부분의 아파트 청약을 했던 그리고 대출의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거의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제가 영상을 찍었던 것이 서민 실수요자한테 이제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영상을 찍었었죠. 그리고 그런 영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과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까지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제 큰 포인트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단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대출의 최대 한도를 이제 설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대출의 최대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뭐 50%, 60% LTV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4억 원 이내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얼마까지 가능한지 한번 예시를 보면서 살펴볼 거고요.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 같은 경우에 이제 청년 측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로 인해서 1인당 한도 7천만 원이었던 것이 1억 원으로 확대가 되고 공적 전세 대출, 전세 보증금 기준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이제 확대한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지원 한도도 3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향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및 우대 혜택 개선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내용들 말고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현행하고 이제 개선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대 요건은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 모두 무주택 세대주를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선안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은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가 유지가 되고요. 소득 기준에 대한 부분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이제 조금씩 올라간다는 부분이에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에서 이제 9천만 원으로 생애 최초 구입자 같은 경우에 9천만 원에서 1억으로 이제 소폭 상승이 되는 부분이고, 주택 기준이 이제 투기과열 지구는 9억 원 이하,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은 8억 원 이하로 확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현행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 지구가 6억 원이었고 조정대상 지역이 5억 원이었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9억 원과 8억 원까지 상향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TV 한도에 대한 우대 수준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의 그 투기과열 지구에서 LTV DTI는 이제 40%였지만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들한테는 10포인트를 더 줘가지고 이제 50%가 되는 거고,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LTV와 DTI가 50%지만은 서민 실수요자한테는 10%를 이제 완화해가지고 60%까지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6억 원까지 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60%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60%까지 가능하고요. 6억에서 9억 구간에서는 이제 50%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차등 적용을 좀 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어요. 같이 적용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렇게 차등 적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억까지는 70%, 그리고 5억에서 8억 구간은 60%로 이제 대출 조정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상향 포인트가 올라갔다는 점에서는 조금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긍정적인 요소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실제로 이번 그 완화 대책을 통해서 얼마나 서민 실수요자들한테 혜택이 있는지 한번 금액적인 부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대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민 실수요자 우대 혜택 확대 효과를 보면은 연소득 8,100만 원의 차주가 6억 원의 주택 구입 시 투기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 2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가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1억 이상 증가를 하니까 대출 받을 수 있는 돈이. 규제 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6억 원의 주택을 대출을 받았을 때는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40%니까 64, 24 해가지고 2억 4천만 원에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3억 원,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4억 2천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규제 완화 후 시행되는 시점이 되게 된다면 주담대의 한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2억 4천까지 받을 수 없었던 이 투기지역에서 3억 6천만 원, 조정대상 지역도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게 4억 원, 그리고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 4억 2천.
그래서 이 1억 2천에서 1억까지, 그러니까 1억에서 1억 2천까지 큰 폭의 이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한 그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또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 주요 제도 개선 사항 해가지고 이제 1인당 한도를 최대 7천만 원에서 이제 최대 1억 원까지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이고, 보증료가 이제 조금 인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세 대출 보증금 기준을 이제 5억에서 7억 원으로 확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번 대책을 통해서, 금융위 대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금융 비용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언제 시행을 하는지 보기 전에 이제 보금자리론도 지원 한도를 3억에서 3억 6천까지 이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자료는 여러분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반드시 출력하셔서 보세요. 그냥 다운받아서 보지 마시고 출력하신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 체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대출 가능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향후 추진 일정을 보게 된다면 주담대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공급, 보금자리론 확대,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을 차주 단위 DSR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출의 완화라든가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그 공급, DSR 같은 부분들이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코멘트를 하나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대출의 규제 완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대출의 확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무주택 서민들한테 일부 포인트를 이렇게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자금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대출이 완화된다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의 금액을 이제 상향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금액에 맞는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들이 대출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청약의 경쟁률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주택가격이 많이 이미 올랐지만 그래도 내가 살 집 한 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항상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는 또 주택가격이 떨어지기를 하염없이 기다릴 거고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주담대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조금 더 대출 받아가지고 또 집을 살 수 있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무조건 대출 완화됐으니까 내 집 마련해라 말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제가 뭐 그런 처지도 아니고요.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생각해 보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인지, 당장 7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이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제가 봤을 때 대출의 규제 완화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마지막 남은 카드입니다. 이 3기 신도시 그리고 주택 공급에 대한 무주택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실패한다면 다음 대권을 연계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대출의 규제 완화도 지금 이제 시행을 하는 거고, 3기 신도시와 주택 공급에 따라서 그 많은 분들한테 좀 심리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그 가수요 고객들의 그 심리를 조금 억제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렇게 대출 완화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게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또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발표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